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습니다. 홍장원 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네. 때 이분은 진짜 오히려 이제 국회 쪽에서도 네. 이 사람은 오늘 어제 조태영 바로 자기 상관이었던 네. 조태영 원장하고 또 지금 설전을 주고 받았잖아요. 네, 한 바다리 했거든요. 네 번 있었다 무슨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장원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저 민주당 쪽에서 네. 이제 한 경우고 또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이제 이분도 논란인데 네. 그때 이제 경찰이 어떤 지시를 받아서 어디까지 갔는가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제 현재가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하다가 네. 결국은 이렇게 그냥 이제 여론에 밀리고 윤 대통령 쪽의 공격에 결국 이제 어느 정도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가 구차하고 네네. 결국 10차까지 이제 하게 된 것이고 구차하다. 구차한 그런 구차에다가 결국 구차도 사실 좀 눈에 띄는데 10차까지 두 번이나 지금 이제 물러선 셈이 돼 버려서 네. 이건 헌재가 좀 어느 정도 자인을 한 거예요. 너무 속전속결로 갔었다는 거를 자인을 한 거고. 그러면은 네. 일단 속전속결로 했다라는 걸 자행했는데 일단 10차까지 하게 된다면 한 주 정도가 더 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좀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라는 네. 요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 지금 어떤 그 얘기가 약간 좀 영향을 미쳤다고 것이다. 왜냐하면요 네. 이 중대 결심이라는 게 네. 두 가지 설이 있었어요. 네, 중대 그거 얘기해 결심이라는 게 주시죠. 뭐냐면은 네. 첫 번째는 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건 윤 대통령이 그냥 나 하야해버리겠다 이럴 바에는. 그 얘기가 좀 스멀스멀 나오더라고요. 네. 하야에 대한 얘기가. 근데 하야는 법령상 불가능해요.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탄핵 심판이 이제 예를 들어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검사도 그때 있고 지금 검사원장도 있고 공무원들이 받잖아요. 공직자들이. 네. 그게 뭐냐면 대개는 이제 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거지만 대개 이런 고위공직자들이 탄핵을 당하는 이유는 대부분은 비리가 많아요. 그렇죠. 뭐 업무를 잘못했다. 왜 잘못했나 알고 보니까 누구한테 뇌물 받고 이상하게 처리했다. 그래서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거 탄핵 받고 이거 계속 이제 계속 이제 언론에 나오고 이 탄핵 해서 나오나 이럴 바에는 그냥 내가 사직해버리겠다. 그럼 내가 좀 퇴직금 연금은 챙길 수 있는 거 아니냐. 네네네. 그다음에 뭐 어차피 탄핵의 목표가 나 쫓아내는 거라면 그냥 내가 스스로 사임하는 뭐 어차피 그거고 나 탄핵당 쫓겨나면 망신만 더 사고 그다음에 이제 잘못하면 파면 형식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 연금 퇴직금도 뭐 제대로 못 챙기고 차라리 하야가 낫다. 하야가 아니라 사직이지 그 사람들은. 어.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 프로세스에 네가 소추가 된 이상은 네. 너는 사직을 못 해. 그렇게 또 돼 있습니까 법이? 아니 논리상 그게 맞잖아요. 만약에 탄핵을 받고 있는 도중에 마음대로 사직을 할 수 있으면 탄핵을 하는 기능이 의미가 없잖아. 그러네요. 그리고 둘째 탄핵을 하는 이유는 넌 정말 공무원으로서 큰 죄를 지었어. 그래서 너는 파면이 될 뿐더러 일반적으로 선량한 공무원이 사직을 할 때 받게 되는 혜택을 너는 누릴 수 없어. 이게 이제 탄핵의 목표인데 네. 그거를 이렇게 편법으로 그냥 그럼 내가 사임해 버리겠습니다. 이러면 탄핵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법령으로 탄핵에 일단 네가 프로세스 들어가면 탄핵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런 의미에서 뭐 대통령의 사임은 특히 하야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법령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중대 결심 중에 하나라고 했던 하야라고 하는 거는 애당초 안 되는. 애당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두 번째 중대 결심에 그리고 또 그거는. 윤통이 그리고 또 이게 법령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 윤 대통령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네. 하야로 이 상황을 끝낼 생각은 없는 거예요. 왜냐 하야를 하게 되면 바로 지금 대선인데 그런 문제도 있는 거고. 네. 또 그래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하야는 카드가 아니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러면 중대 뭐냐면 결심은? 이 변호인단이 총사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중대 결심이 총사퇴. 네, 어제까지만 해도 말이죠. 네네. 이 지금 9차, 10차도 지금 제대로 잡힐까 말까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들이 어떤 벼랑끝 전술을 쓴 거예요. 우리 지금 중대 결심할 수 있다. 가로 열고 총사퇴할 수 있다. 내일이라도 총사퇴해 버리겠다. 이렇게 네.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지금 대통령 탄핵은요 법령상 필요적 변호 사건이에요. 필요적 변호 사건. 예, 필요적 변호 사건 법률 상식 하나. 네. 필요적 뭐죠 변호 그게 사건, 필요적? 필요적 변호 사건 뭐냐? 네. 간단해. 어. 필요적 변호 사건이니까 맨 끝에 것만 띄워버리시면 필요적 변호사. 변호사가 꼭 필요한 사건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변호사가 만약에 사퇴를 해버린다면은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 그렇게 근데 그러면 윤 대통령이 그거 쓰면은 뭐 이제 완전히 사건이 그냥 끝없이 완전 수렁에 빠지고 뭐 이렇게 가는 건가? 아니면 뭐 이제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건 아니고. 그건 또 아닙니까? 헌재가 그런 경우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하죠. 국선 변호사를. 그러니까 되게 이제 재판에서 보면 국선 변호인이 왜 있냐면 너무 가난해서. 네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쓸 수 없는 그렇죠. 피고인을 국가가 이제 어떤 국민 세금으로
국선 변호인을 해주는 거죠.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가난한 건 아니지만 네. 어떤 이런 저 법적 정치적인 이유로 변호인을 쓸 수 없다 나는 이런 사람은 그럼 강제로라도 변호사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그래 그럼 네가 너를 변호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건도 있어요. 사건의 형식. 그러나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네.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선 변호인을 근데 선임을 하고 네. 또 그 국선 변호인이 그럼 따로 또 진술을 왜냐면 국선 변호인이 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까지 이걸 안 다뤄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자료를 공부할 시간을 줘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합치면 그것도 한 2주가 또 갈 수 있어. 2, 3주. 그렇게 되면 어쨌든 헌재 입장에서는 난감하지. 어쨌든 간에 계속 이럴 바에. 그러니까 헌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 사퇴하면은 2주 갈 거를 그러면 우리도 어차피 2주는 지금 보니까 더 해줘야 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차 십자까지 받아주겠다. 하면 야 그래 오케이 너 이 정도면 많이 받아주지 명분도 되고 어차피 그렇게 된 거야. 이게 그러면은 구차 십차가 무슨 뭐 약간 좀 뭐 여론의 그런 것도 영향이 있긴 있겠지만 아니 여론도 영향을 본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여론이 뭐 무조건 다 헌재 편이었으면 그렇죠. 뭐 이런 거 눈치 볼 일이 없겠죠. 그리고 네 맘대로 해 그러고 이제 언론이 이제 엄청 뭐 두들기겠죠. 야 이제 불리하니까 아예 변호사를 안 쓰고 국선 변호인을 쓰겠다는 강수. 옛날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 선거법 2심 때 국선 변호인을 쓴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랬죠. 야 저럴 수가 있냐. 저렇게 진짜 시간을 근데 끄냐.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도 같은 욕을 먹게 되는데 만약에 여론이 지금 헌재를 공격하는 여론이 없었으면 헌재가 그럼 네 맘대로 해봐. 여론이 누구 편인지. 지금 헌재도 여론을 본 거야. 그래서 여론이 우리도 너무 졸속으로 또 보니까 누구는 또 보니까 이 문영배를 헬멧도 안 쓴 폭주적으로 지금 묘사하는 그런 데도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럼 제 옆에 계시는 분이죠. 이 기회에 네. 이러니까 마치 제가 마치 이제 그런 걸 한 것 같지만 어쨌든 아니 사실 뭐 이런 비판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폭주적 비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가장 쏙 와닿는 비판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또 이 대답 안 하네. 제가 보니까 빨대왕 출연한 이후 전에 저에게 하던 립 서비스의 강도가 현격히 낮아짐을 느끼는데 느끼셨습니까? 이해합니다. 일방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것은 보수의 정신이 아니죠. 아니죠. 저는 그건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습니다. 아니 일단 어쨌든 제가 지금 성재준 TV에 출연하는 이상 저는 성재준 TV의 지휘를 받게 돼 있는데 그 지휘자 입장에서는 나한테 충성하라는 것은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야.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상식 안에서 아니 사람이 다 맛있는 달콤한 거 보면 먹고 싶지. 그럼요. 목마르면 물 먹고 싶은 거. 그럼요. 그거를 부인하면 안 돼요. 부인하면 안 근데 되죠. 이제 문제는 내가 목마르다고 남의 물을 마구잡이로 뺏어 먹는다든가. 그렇죠. 소금물을 아니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잘못된 걸 마시는 그러니까 욕망을 상식적이고 어떤 남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현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죠. 지금 왜 헌재가 9차, 10차 하게 되었는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 결심이 헌재 이런 9차, 10차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 저희가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도 보수 쪽 저희는 이제 합리적 보수를 가고 있다 보니까 참 가운데 껴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엄혹한 시기에서 쉽지 않은데 일당백의 정신으로 여러분들 많이 공유와 좋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제가 광고 하나만 좀 아닙니다. 뭐 여러 번 하세요. 뭐 광고야 뭐 더 좋지 뭐 나야.